반갑습니다. 달점 박사 박성식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셨고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세법적인 혜택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어제와 오늘의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혜령이가 오늘 세법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우리가 반드시 투자자로서 공부해야 할 분야 중에 세법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법에 오늘 어저께 바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2부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0년 5월 10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특히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최종주택 보유기간 우리가 기산을 폐지합니다. 이제는 1번부터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A주택과 B주택이 갖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A주택, B주택. 이분은 2주택이죠. 예? 자, 2주택이 보면 이게 2022년 5월 3일 날 만약에 매매가 되었다.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기존의 주택은 이거 판단로부터 몇 년 다시 기산을 해야 돼요? 2년 보유, 2년 거주를 다시 기산해야 돼요. 조정대상 때. 이것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2017년 5월 3일 날 샀다. 그러면 이거 팔고 나서 그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다. 이게 획기적인 거죠. 예전에는 세금을 이거 팔고 나서 2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2년 거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요거 팔고 나고 하루 지나서 팔아도 비과세다. 좋죠? 자,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과세 배제를 1년간 시켜준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아까 말했처럼 B주택이 있는데, 자, 여기 2주택자 맞죠? 현재? 2주택자 맞습니까? A주택, B주택이 2020년 4월 5일 날. 그럼 현재 2주택자죠? 자, 2주택인데, 요걸 만약에, 요 주택을 만약에 A주택을 팔게 될 경우에, 팔게 될 때, 일단 보면, 이거는 우리가 조정이니까, 이 취득할 시기에 만약 조정되면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1년 안에 못 팔아서 현재 2주택이라고 가정할게요. 2주택자가 A라는 주택을 팔게 되면 중과세 20%를 받아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의 20%. 아시겠죠? 만약에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2억이면 거기에 대한 세율이 있겠죠? 자, 한번 보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천, 3억, 그 다음에 5억, 10억 초과라는 세율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6%, 15%, 24%, 그 다음에 35%, 38%, 40%, 42%, 45%. 아이고, 이럴 수는 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없고요. 이거는 108, 이거는 522, 1490, 1940, 아이고, 2540, 아직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세율에서 이런 세율이 있는데,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억이면 어딥니까? 여기죠. 요 사이죠. 요 사이면 38%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2억에 38%에다가 2주택자면 얼마예요? 플러스 20% 더하는 거죠. 20% 더하면 얼마예요? 58%. 거기서 누진 공제액이 1940만 원을 빼면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면 중과세율을 안 내면 일반 세율의 2억이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38%에 대한 세금만 내겠죠. 그러면 이 돈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제 혜택을 줘서 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다주택자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예? 내놓으면 이걸 살 사람은 과연 사겠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취득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중과가 있죠. 조정대상 8%, 12%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양도세를 이렇게 매도자를 위해서 졌세를 하는데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세계 경제도 어렵죠. 근데 과연 이 매도자가 이 물건을 내놔도 과연 이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런 좋은 제도를 내놔도 무주택자가 솔직히 봅시다. 무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에 50%만 대출 받는다고 합시다. 과연 2억하고 원리금 상환을 또 가고 있죠. 그러면 2억에 원리금 상환하면 110만에서 120만 원이라. 원리금 상환하면. 거기인데 이자가 지금 예전에는 3%였는데 지금 6%까지 올라가면 과연 이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가 있겠는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집을 살 때는 다주택자, 즉 투자자들이 집을 사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팔고 싶으면 바로 내놔할 수도 있겠지만 사줄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거래가 일어날 수가 힘들 것이냐. 거래량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주택자인데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취득세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1억 2억짜리만 살 수 있는데 1억 2억짜리 요즘에 있나요? 시간 말라가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현실과 이론이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 2주택 양도기간을 기존에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을 A주택, B주택, 자, 이게 2019년 4월에 샀고, 이게 2020년, 11월이면, 2021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2020년 이 몇 년입니까? 지금 기간이. 예? 이 텀은 2년이죠. 예전에는 이걸 산 날로부터 이거를 1년 안에 팔았어야 돼요. 1년 안에. 뭐, 이게 조정을 다 하고, 그러고 여기에다 B에다가 전입을 해야 돼요. 1년 안에. 자, A를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전입해야 돼, B로. 이거 하니까 피곤하더라고. 왜? 주택을 사는 입장에서는 자기 집인데 여기도 전입도 해야 되네? 그러면 1세대가 하나의 주택 이사를 가기 위해서 사실 경우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다주택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주거의 자유를 또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금은 이걸 사면 이걸 2년 안에 팔고 전입 요건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A주택은 비과세가 되면 현재 2022년 만약 5월이면 요거 취득한 날부터 이걸 2년 안에 팔면 돼. 여기 전입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세법이 바뀐 게 이번에 양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입니다. 세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법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세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세법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세법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종류가 뭔지, 그리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을 비과세라면 생각할 필요 없고 비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나 중과세일 경우에는 반드시 절세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세법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절세법이 10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건의 보유한 그 종류마다 다 다르겠죠. 이는 절세법 10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 10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일, 주, 용, 멸, 증, 야, 이, 증, 세. 자, 영은 뭐냐면 양도 차익이 0에 가깝게 만드는 거다. 양도 차익이 0에 가깝게 만드는 거는 양도 차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양도 차익을 매매를 했는데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럼 양도 차익을 적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해 내가 양도 차익을 1억을 얻었어. 근데 하나는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받고 하나는 양도 차익을 얻자. 그러면 이거를 합산가세 해가지고 양도 차익 5천만 원만 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1억을 벌고 5천만 원의 손해본 걸 다음 년도로 넘겨버리면 1억의 양도 차익이 2,2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양도 차익을 합해서 플러스가 5천만 원 밖에 안 되냐. 5천만 원이면 한 700만 원 밖에 세금 안 내거든요. 2,200만 원일 걸 양도 합산해가지고 700만 원 밖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양도 차익을 0으로 만드는 거고. 자, 요거는 일시적 2주택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3주택이 있거나 4주택이 있거나 5주택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처분하든 마지막에 최종적인 2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일시적 2주택으로 계산을 했나. 여러분이 혜령이가 3주택자라면 하나를 팔고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서 팔면 A 비과세 받고 나중에 B도 비과세 받겠죠. 이런 현상이고, 자,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 비과세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는 719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이제 자동 말소, 자지 말소가 하면서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로도 역시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현재 제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살 수 있게 어떤 거냐면 현재 주택이면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분이 매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자인데 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다주택자라. 그러면 이 주택으로 사면 12% 중과세가 맞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시켜서 상가로 용도 변경이 시켰다며 4.6%를 증세를 취하면서 이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 자, 본인이 혹시 2주택인데 도시에 5억짜리 사는데 이게 10억이 되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건 시골에 한 1억짜리 시골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2주택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A를 팔아야 돼. 에? 2주택자입니다. A를 팔려면 시골에 있는 건물만 헐어버려요. 헐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헐면 주택이 없죠? 헐면 요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오늘 세법이 발견했잖아요. 멸실을 통해도 이제 우리가 그 보유기가 기산에 이제 주택이 없는 걸로 변경됩니다. 멸실이 이제 포함됩니다. 여기서 멸실해도 이제 1주택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멸실. 그 다음에 이거는 증여, 단순 증여와 부담보 증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하고, 요거는 일반 양도인데 저가 양도로가 있어요. 저가. 어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저가로 양도하나 고가로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혼. 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혜령아 결혼했는데 미안한데 양도세가 3억이야. 그러면 이혼할 수 있나? 해야 돼. 자, 여러분 보셨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야죠. 이렇게 하잖아. 세법의 이 세금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3억을 아끼려고 이 젊은 사람들 이혼한다 하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혜령이는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할 말 없고, 자, 이혼을 통해서 세법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증축. 자, 우리가 증축을 통해서 상가주택이 있는데 상가가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비과세 못 받다 보니까 상가 윗부분에 증축을 한다든지 계단을 한다든지 그 지하실을 주택의 어떤 용도로 변경을 한다면 증축을 통해서 전체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대 분리를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목 중에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 대충 이번에 5월 10일날 바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변화하는 항상 정책을 보면 이 앞만 보지 말고 한 수, 두 수, 세 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은 항상 빈틈이 있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앞만 보지 말고 두 수, 세 수를 꼭 봐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